로케이트링을 삽입을 했습니다. 로케이트링을 삽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스프로브시를 제가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로브시도 로케이트링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맞는 형태를 찾아가지고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길이만 좀 짧게 들어가요. 이 짧게 들어가는 것만 치수를 변경값이 있으니까 치수 변경해서 그 변경값 찾아가지고 치수를 주시면 늘어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몰드베이스 1번에 있는 거를 쭉 삽입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몰드베이스 2번에 있는 걸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베이스 2번 필요한 게 있나 확인하시고, 이 안에 보면은 뭐 원판 하트런너 삽입할 때 사용하는 원판 삽입이 있고, 또 인몰드 사용할 때 쓰는 상측에 밀핀이 들어오는 이런 회전할 수 있는 타입들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런너에 관련된 것들이 쭉 올라와 있고요. 파팅락, 스토핑링, 아이볼트 쭉 있는데 저는 뭐 다 집어넣었으니까 우레탄만, 현재 우레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레탄만 내가 넣고 싶은 거 찍어서 부품 삽입하게 되면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타입별로 나는 이런 타입을 쓰겠다. 이런 타입이 바뀌기도 하죠. 그 외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표준품들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품에서 일반 표준품이 남아있는데 일반 표준품 들어가시면 볼트류, 그 다음에 쐐기, 게이트 런너럭 핀 스트로퍼, 인노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볼트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2D로도 삽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씩 삽입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다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쐐기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쐐기를 삽입을 하는데 하측에 제가 쐐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쐐기를 집어넣는데 지금 제가 그 코어 크기 맞추기를 해놨기 때문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 하코어의 바닥과 이 측벽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이 W 값, 요 값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이 길이 값도 지금 이 안에 보면 치수 변경해서 이제 L 값으로 되어 있는데, L 값 같은 경우도 난 120 넣겠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시면 되고,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데 4개를 다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지션을 2번으로 바꿔주면 여기 나오고, 이제 바깥에서 바꿀 수 있는데 포지션을 5번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동시에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또 여러분들이 인덱스라는 기능 이용해 가지고서 추가를 해 놓으시면 차후에 여러분들 사내에서 쓰시는 표준부품화 해 가지고 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표준부품 중에서 인노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표준부품에서 인노, 어떤 인노를 사용할 건지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X축, Y축, X축으로 해서 난 삽입을 하겠다. 부품 삽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만들어 놨던 이 몰드 데이텀, 이 몰드 데이텀의 센터로 인노가 들어온다 그랬죠. 센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치수를 바꾸고 싶으면 치수 보시고 W 값을 30으로 하겠다. 또 길이 값도 100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10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파지는데 이렇게 코너에 드릴홀로 파주는 게 아니라 장공으로 파진다. 그러면 그것도 이 안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장공으로 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 양쪽을 X축으로 맞춰놨는데 계속해서 쓰고 싶으시면 이거를 또 인덱스에다가 다시 2번 해가지고서 추가를 해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들어왔을 때 이 X2번만 집어넣으면 지금 제가 맞춰놓은 치수대로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 삽입을 하실 때에도 인노에서 Y축 삽입을 하겠다. 부품 삽입 하시게 되면 또 이쪽도 처음에 몰드 데이텀 잡아놓은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삽입이 되겠습니다. 삽입이 되면 치수 변경을 보고 치수 변경해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금형열림 방지펜도 어떤 걸 삽입할 건지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부품 삽입하게 되면 삽입이 되겠죠. 어디 넣을 거냐? 여기다 넣겠다.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금형열림 방지펜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게 표준화로 되어 있고 또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하신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마크, 다리에 각인할 때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또 플랜저, 볼 플랜저 삽입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반 표준 부품들을 이제 다 삽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냉각 라인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에 들어오게 되면 냉각 세트로 해가지고서 한 번에 냉각을 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냉각 상측, 하측 구분해서 들어있고 냉각 부품들 오링이나 니플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냉각 상측을 한번 삽입을 해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 좀 복잡하게 있으니까 삽입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몰드 안의 기능 중에 보면 하측을 숨길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측도 숨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고서 삽입을 하면 보다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표준 부품에서 냉각 상측을 작업을 합니다. 부품 삽입을 하는데 하기 전에 얼마짜리 사용할 거냐, 나는 4분의 1탭짜리를 사용을 하겠다.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 또 자동으로 원판의 끝점을 찾아가지고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삽입이 되는데 현재 나는 X축으로 아니라 Y축으로 삽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 포지션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바꿔주시면 위치가 바뀌겠죠. 이걸 갖다가 이 부분에서 뭐 어떤 옵션들을 넣어가지고 여기 탭 위치를 좀 이렇게 삽입을 할 거다. 단도 두 단으로 삽입을 할 거다. 맞춰 놓으신 다음에 하나를 맞추셨으면 이걸 갖다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냅을 켜놓고 이동을 X축으로 하는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냉각을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나는 또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카피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30만큼 해서 한번 카피를 하겠다. 오케이 하게 되면 카피가 되겠죠. 이것도 좀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찍어서 좀 켜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이것도 카피를 하면 되겠다 하시면은 또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50만큼 해서 다르게 한번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냉각을 쭉 맞추시면 됩니다. 자, 상측의 냉각 설계를 이렇게 했으면, 하나를 해놨으면, 저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서 한번 여기 있는 걸 다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를 또 생성하고, 뭐 카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생성해서 옮기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해놨으면 여기서 스냅을 켜놓고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이 위치에, 또 얘도 위치에, 지금 저는 2D를 좀 이용해 가지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2D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정말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이 위치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이 됐으면 뭐 카피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카피하는 거는 제가 하측에서 할 때 보여드릴 거고, 작업을 해서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상측에 대한 냉각 설계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겠죠. 이거 갖다가 몰드 데이텀을 이용해 가지고 다같이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몰드 데이텀을 이용해서 지금 상측이니까 여기가 40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35로 바꿔주겠다 하면 전체가 따라서 30으로 바뀌죠. 40이다. 그래서 몰드 데이텀을 잘 맞춰 놓으시면 쉽게 냉각 설계를 그 위치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측에 대한 냉각 설계를 쭉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하측에 대한 냉각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측에 대한 냉각 설계는 세트로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냉각 설계에 가셔가지고, 냉각 세트에서 하측에 대한 거, 어떤 걸 사용하는지 보신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부품 삽입하게 되면, 이제 하측에 관련해가지고서 냉각이 들어옵니다. 냉각이 들어오는데, 치수 같은 경우 먼저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그 상층 냉각 설계했을 때 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상층과 동일하니까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지금 제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하나만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상측도 있으면 좀 그러니까 안 보이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저는 이 하측에 대한 이걸 기준해 가지고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개를 여기서 멀티 카피를 한번 하는데, X축으로 50만큼 거리를 띄워 가지고 5개를 카피를 하겠다. 오케이 하면, 자, 이렇게 멀티 카피가 됩니다. 멀티 카피가 되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거는 나간 거니까 이런 거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위치를 잡아가지고 또 선을 켜놓고 위치를 잡아가지고 내가 옮기고 싶은 곳으로, 치수가 나오니까 이 치수 보시면서 옮기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이것도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볼트하고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으면 들어가서 X-50만큼 해서 카피하는데 5개씩, 자, 그럼 이렇게 올라오겠죠. 나가는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또 이거는 삭제를 해버리고, 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하측에 대한 냉각 설계가 끝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몰드 데이텀의 센터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또 위치를 옮기실 때 이 세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오링이나 코어로 들어가는 것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 위치를 제가 한번 옮겨 볼게요. 지금 저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밑으로 좀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몰드 데이텀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측에 대한 거를 20으로 바꿔주겠다. 그럼 얘가 일괄적으로 20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다 수정이 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하측에 대한 냉각 설계까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하측 냉각까지 삽입을 했습니다. 하측 냉각까지 삽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밀핀을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네, 표준 부품에서 이제 밀핀을 보게 되면 이제 일단 밀핀, 스트레이트 밀핀, 2단 밀핀, 슬리브, 그다음에 사각, 다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탑이라고 앞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탑은 이제 거꾸로 들어올 때, 밀핀이 상층에서부터 거꾸로 들어올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중세술 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일몰드 금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밀핀도 보면 내가 원하는 파일을 골라서 그 부품 삽입하게 되면 그 위치를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가 파이가 나오고, 여기 삽입을 하게 되면 되는데, 스냅을 켜놓고 보통 삽입을 하죠. 설명한 것처럼 2D 갖다가 삽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동 설계 기능 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사용했던 2D를 제가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고 밀핀에 들어가서 밀핀을 사용하는데 어떤 걸 사용할 거냐 그것만 정해주신 다음에 자동 설계를 찍어주시면 밀핀이 선택이 돼요. 빨갛게 이제 선택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부품 삽입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높이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현재 보면 이 밀핀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거나 그냥 작게 내려오는데 나중에 그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하코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하코까지는 안 올라오고 밑에까지만 이렇게 밑에까지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를 자르는 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핀을 삽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슬리브를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슬리브도 기존에 있던 2D를 제가 좀 이용을 해서 2D만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2D를 이용을 해가지고 슬리브 어떤 거 사용할지 정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케이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사용하는 2D를 이용해서 지금 슬리브가 이제 삽입이 되죠. 그 파일하고 그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는 들어오는데 나중에 높이 맞추는 게 자동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삽입을 하고 높이 맞추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핀하고 슬리브가 지금 다 삽입이 됐죠. 이 밑에 받침판은 나중에 삽입을 하도록 하고 높이 맞추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밀핀하고 슬리브를 이제 삽입을 해놨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높이 조절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측에 몰드베이스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하측을 좀 숨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핀하고 슬리브가 들어와 있고 3D가 좋은 게 지금 눈으로 보면서 간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우선 3D가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품 모델링만 있으면 면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하측 면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모델링 가지고 제가 한번 높이 조절을 해 볼게요. 자, 커팅에 들어가서 도피 높이가 나오는데 이 도피 높이는 보통 우리 니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높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거리 측정 몇 미리 내에 있는 거 3mm로 하겠다. 거리 내에 있는 색상을 변경을 해라. 리브 부위나 그런 부위가 있으면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망각 높이 기준에서 그다음에 최고점으로 그다음에 스냅은 어떻게 먹을 거고 증분값 보통 밀핀을 딱 맞춰서 작업을 하진 않죠. 약간 1, 2mm 정도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딱 맞춰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측이다 솔리드 바디다 체킹 해놓고 밀핀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케이 해서 얘를 선택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제 밀핀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제 스스로 하측면에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핀 높이를 다 맞추고 나면 여기 높이 조절이 불가능한 파트가 있습니다 라고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올라오는데 지금 가운데 보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밀핀 5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 보면 파팅 부위에 그 런너가 지나가는 부위 지금 밀핀인데 이 밀핀은 지금 잘릴 만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삭제를 안 해놓겠습니다. 제품 모델링은 집어넣고 자, 하측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밀핀들이 딱 맞게 올라와 있죠. 이게 자동으로 밀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슬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리브도 지금 슬리브 메뉴에 맞게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RT값만 조절해가지고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지금 그 런너 부위에 안 올라온 그 밀핀을 한번 높이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위는 이렇게 페이스를 뜯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 페이스에 맞게끔 해서 한번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밀핀을 또 똑같이 커팅에 들어가서 이렇게 5개 했죠. 이것만 해서 여기를 이제 시트바디로 바꿔줍니다. 시트바디로 바꿔주게 되면 형상에 맞춰서 트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평면이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안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시트바디를 찍어주고 OK 하게 되면 얘도 올라오는 게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편집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머리 부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일단은 머리 부위를 좀 수정을 하겠다 하시면 표준 부품에서 밀핀을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서 일괄 편집을 해가지고 몇 개만 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위만 나는 이 헤드 타입을 5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바뀌고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또 각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자로 가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는데 한 15도만큼 틀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 예, 서로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안 될 때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 편집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슬리브 같은 경우도 슬리브도 이 위로 올라오는 이 RT 값이 안 맞으면 표준 부품에서 슬리브만 하나 잡고 일괄 편집 눌러서 요 몇 가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높이를 한번 조절해 봐라. 그랬을 때 여기 FT 값 있네요. 예, FT 값 갖다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로 해서 싹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부위 이제 RT 값, RT 값은 제로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조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 지금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밀핀에 대한 높이를 맞추시면 아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측을 불러오면 높이가 다 맞춰져 있겠죠. 이렇게 밀핀을 높이를 맞췄으면 이제 소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측을 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어 놓고 소팅해서 하측만 그래서 OK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쭉 다 올라오는데 1단 밀핀, 2단 슬리브, 2단 사각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XY 위치부터 전체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재료 발주를 밀핀에 대한 발주를 내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55.5가 17개가 있고 55, 그 다음에 54가 있습니다. 이 높이들을 이렇게 주면 뒤에서 니가시 하기가 힘드니까 작업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률적으로 55로 맞추겠다. 그래서 편집 적용을 하시면 이 니가시 높이가 모델링에서 적용이 됩니다. 수정 높이가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수정한 게 55mm로 수정이 되죠. 그래서 종료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벨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 EP1 돼 있는데 EP2라고 해가지고서 바꿔주겠다. 그럼 EP2, 3, 4, 5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경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밀핀 소팅까지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다 이제 탱크 냉각을 삽입을 하고, 그 탱크도 같이 높이 조절하고 소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하측에 탱크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삽입을 안 했는데, 한번 삽입을 하고, 커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부품에서, 이게 탱크, 어떤 걸 넣을 건지, 결정을 해 주시고 부품 삽입에서 이거를 보고 여기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좀 크게 삽입을 해서 일괄 편집을 체크를 해놓고 전체를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16 정도로 좀 줄여주고 이렇게 회전도 그 정도로 회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보면 탱크 냉각이 다 위로 솟구쳐 있죠. 지금 제가 삽입하려고 했던 것보다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선 코어에 맞춰서 보면은 이렇게 코어 바닥 부분에 이렇게 오링이 딱 맞게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높이만 조절하면 되는데, 자, 현재 높이 올라와 있는 거를 밀핀 커팅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탱크 냉각 높이 조절해서 탱크 냉각 선택해 주시고 상측 하측 구분하고요. 도피 높이 얼마, 그러니까 하측에서부터 얼마가 떨어뜨릴 거냐, 그 다음에 최소 거리 3mm 내에 있는 거는 색깔을 이색으로 바꿔줘라. 정치수 한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바디냐 솔리드 바디냐, 솔리드 바디 갖다가 얘를 선택을 해서 높이를 맞춰주면 자동으로 이 하측면에서부터 이 10mm 거리만큼 떨어져서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탱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상측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탱크가 나와 있는데 이 탱크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따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팅을 하는데 소팅해서 하측이다 잡아가지고
보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높이가 다 틀리게 되면 또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리면은. 여기서 편집 종류에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높이를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55.5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45 정도로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델링이 다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를 일괄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 냉각까지 설계가 끝났죠.